김세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크게 개정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들 살펴보죠.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분야잖아요. 네. 또, 그래서 제일 많은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임대차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봤고, 또 아직도 기본적 내용을 모르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작년 법 개정이 크게 돼서 달라진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쵸. 우리가 이렇게 살 집이라는 의식주 문제에 해당하는 것인데다가 또 누구나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다라고 하는 경우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부분 이제 뭔가 임차인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고, 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이게 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제도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게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인도를 받고 그 집을 인도받아서 살고 또 주민등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기본적인 것이고 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순위별로 보증금 확보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음,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때 이제 해지하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제일 많이 이제 상담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특히 주택주임법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 계약을 기간이 끝나면 끝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정확한 기간 안에 정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처음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면은요, 임대 기간이 최소 2년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 상으로는 그거보다 짧게 정해도 혹은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아도 주임법은 일단 2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네. 2년은 최소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2년보다 짧게 살기를 원하면 그것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음, 임차인이 1년 계약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금 나가겠다고 하면 그거는 인정이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2년은 살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런 임대 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갱신 통보를 하면 되고요. 네. 방법은 사실은 구두나 문자 통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내용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더라도 잘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잘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2년 더 살기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갱신 통지를 꼭 해야 하고 근데 만약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이 임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아무도 해지 통보, 갱신 통보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법이 2년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은 임대 기간이 자동 갱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4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 그렇게 되면은 4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갱신된 2년이 끝나가는 경우에 네. 임차인이 또 갱신할 수는 없나요? 네, 이제 법상으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이 법으로는 최대 4년까지 보호받는다 보시면 되고 물론 임대인이랑 잘 얘기해서 더 오래 사시는 건 가능하죠. 네. 합의가 되면.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적으로는 4년까지만 보호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4년은 임차인이 살게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네. 들어서 월세를 안 낸다거나 또 집을 훼손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까지는 이제 임대기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임차인의 이런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기간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음, 법이 갱신 거부가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보면은 네. 2회 이상의 차임, 월세를 연체한 경우, 그러니까 연속해서 두 번일 필요 없고 2회분의 음, 월세를 내지 않았던 경우, 네. 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는 밝히지 않았던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다거나 네. 다른 용도로 이 주택을 사용해서 뭐 음, 피해나 훼손을 유발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네. 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 전부 또는 대부분을 파손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부 또는 대부분 파손이기 때문에 일부 파손 같은 경우에는 갱신 요구 거절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또 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뭐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계획이었는데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던 경우,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도 갱신 거절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신설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도 제일 질문이 많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2년밖에 안 살았음에도 임대인이 내가 살겠다. 혹은 음,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음. 우리 자녀가 이제 살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갱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대인이 뭐 실제로 거주한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임차인을 나가게 한 다음에 더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받고 또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러면 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포항에서 전세 월세 매물이 없어지다시피 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월세 시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방법, 뭐 월세를 안 낸다든지 파손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이 규정을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나 우리 자녀가 들어와 살기로 했다 나가라 이런 이유로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갱신 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도 두고 있어요. 음. 임차인은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 주택 확정 일자부를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나 나가라고 할 때는 임대인이 들어와서 혹은 임대인의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임차인이 제3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오. 임차인이 쫓겨난 임차인이 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액수는 이제 주민법상 월세 3개월분 정도 네. 그리고 새 임차인의 월세와 예전 임차인의 월세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어서 한 월세 3개월분 정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갱신은 하되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는 있나요? 네, 뭐 세금 인상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중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네. 일단 주인법상으로는 그 폭은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번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감축을 하면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는 또 중감 청구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에 실제 많이 문제되는 부분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청취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끝나기 2개월 전에는 뭐 갱신을 하든 종료를 하든 잘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은 그냥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잘 통보를 하시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게 1개월 전이었거든요. 네. 지금 2개월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 이제 2개월 지나고 1개월 전 됐으니까 하면 되겠지 생각하시면 이미 늦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2개월 전에는 꼭 그런 통보를 정확하게 하시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법규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당사자 간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셨던 부분인데 처음 전세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임대인이 내가 2년 후에는 이 집을 꼭 팔아야 되니까 근데 2년만 딱 이제 빌려주는 기간이 남아서 전세 놓는 거니까 2년 지나도 갱신 청구하지 않도록 합시다 하고 임차인도 동의를 했어요. 네. 동의를 해서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넣었어요. 2년 뒤에 갱신 청구하지 않겠다. 임차인도 명확하게 서명 날인했겠죠. 네. 그래도 이 부분은 무효라는 거죠. 2년 후에 임차인이 이 법에서 정한 대로 2년 더 갱신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임차인은 4년보다 짧게 주장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1년만 살겠다 혹은 2년 살고 한 번 갱신됐지만 중간에 나가겠다고 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려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통지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내가 나가기로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면 2사 3개월 전에는 임대인한테 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이런 분쟁이 많을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데 다 소송을 제기하고 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 사소한 혹은 큰 임대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시면 포항에서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조정 신청을 소송 먼저 하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은 결국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이랑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